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1대12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제목부터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 외화 자금 시장에서 달러화 가뭄이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뛰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덩달아서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들 또 이후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반등세가 강했는지에 대한 과거 경험칙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향후 반등 국면에서의 주가 움직임들을 미리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한번 보실 텐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지난주에 이 소식을 반갑게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뭄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러화가 굉장히 모자르다라는 상황들은 어떤 데서 주로 나타나느냐, 몇 가지 키 지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굉장히 귀하게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달러화를 해외 시장에서 빌릴 때 들어가는 가상금리, 추가로 물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기 기사 한번 본문에 보시면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 멘트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시장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오버나잇, 하루짜리,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하루만 잠깐 빌려 쓰겠다라고 해서 달러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리보금리, 국제에 통용되는 금리죠. 국제 단기 자금의 대표적인 금리인데요. 이 리보금리에 플러스 가상금리, 리보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그래서 빌리는 시중은행들의 시중은행 자체의 신용도, 또 그 시중은행에 속해 있는 국가의 신인도에 따라서 이 가상금리의 수준이 정해지는데요. 지금 지난 18일에 70bp를 주고 전체적으로 이 가상금리가 70bp에 매겨졌다. 지난 한 2주 전만 봐도 통상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주요 은행 같은 경우는 10에서 20bp,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일 때는 한 30bp 정도 가상금리를 물었는데요. 지금은 그 가상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불안할 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수준, 그 평상시 수준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수준 가까이 가상금리를 물어야 하루짜리 달러를 간신히 빌려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의 달러 가뭄.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한번 그 용어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FX 스왑 포인트라고요. FX 스왑 포인트. 그래서 이런 외국인이 있고 국내 은행이 있을 때 외국인이 국내에 달러화를 맡기고 원화를 빌릴 때 들어가는 이 비용을 우리는 FX 스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스왑 포인트가 여전히 마이너스 10원 근처로 가 있다. 이게 지난 코로나 사태가 활성화되기 이전 수준의 마이너스 0원 또는 마이너스 1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원화를 환전하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원화를 달러로 가지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지표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봐도 여전히 달러와 가뭄은 국내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게 바로 환율이 되겠죠.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은 교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할 때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를 원화로 빌릴 때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 또 원화를 달러로 빌릴 때 그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한번 보시면 1246.5원. 지금 그 이전 수준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1280원대, 9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러다가 1300원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한미 통화 스왑 체결,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이 비상 상황에 미국 연준으로부터 직접 600억 달러 정도의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라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이 반가운 소식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39원이나 급락을 하면서 1246.5원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 그러니까 1,100원대 초반에 비해서는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00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느끼는 원화 가치 하락, 달러 가치의 상승은 굉장히 가파른 수준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어떤 추가 대책을 꺼낼 것인가가 핵심적인 좀 관전 포인트인데요. 한미통화스와프 말씀드렸지만 한미통화스와프는 비상 상황 때 우리나라가 언제든 빌릴 수 있는 상황,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말씀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에 이런 불안 양상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통장을 언제든 자금을 뺏을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단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한국은행이 좀 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이 바로 외화 대출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이용한 외화 대출을 한국은행이 직접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화와 달러화를 서로 빌리는 이 외화 자금 시장에서 달러화가 부족하고 원화는 굉장히 많은데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환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달러를 빌리려고 하는 주체가 달러를 원활하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총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이 시장에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달러와 공급 물량을 이렇게 늘려줘서 원화와 달러의 공급량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는 뭐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천억 달러, 지금 한 4,06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계속 이 자금을 달러 시장에 풀어낼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지난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처럼, 통화위기 때처럼 많았던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급속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 사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조금만 풀어도 외화 유동성이 조금, 달러 유동성이 확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를 보여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기사의 후반부를 보시면 비단 이런 한국 시장에서의 달러화, 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부족 사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에너지 기업 전체, 미국의 전체 크레딧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가뭄을 빚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 한번 보시면 지금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채권을 우리는 투기 등급 정크 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크 본드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는 채권 규모가 지금 미국 내에서 2,460억 달러, 총 우리 돈으로 보면 한 30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될 경우에 기업 가치가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또다시 고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 위험 요소고요. 따라서 국제유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좀 안정세를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좀 진정되는 국면을 보여야 미국 에너지 기업, 또 미국의 크레딧 시장 전체, 또 외화 자금 시장이 안정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당분간 그 핵심 지표인 이 리보 금리 플러스의 가상 금리, 또 FX 스왑 포인트, 또 원달러 환율, 이런 주요 지표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좀 투자의 포인트를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 텐데요. 다음 기사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표 기업들이 여기 다 그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뭐 4만 원대까지 빠져 있지만 한때 7만 원까지 갔던 목표 주가가 지금 6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의 목표 주가가 지금 11만 원대로 내려가 있다. 뭐 굳이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아도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그 환율 여파까지 한꺼번에 맞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가파르게 지금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목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업종 역시 자동차부터 은행, 정유, 반도체까지도 모든 업종의 고루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실적 악화 부분이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실적이 동시에 떨어져서 주가 하락폭보다 실적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말은 기업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이렇게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달 들어서 100개 넘는 종목이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말은 주가 하락폭에 비해서 실적 악화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생산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특히나 세계 가장 큰 G2 시장, 미국과 중국 시장만 봐도 두 시장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향후에도 실적이 탄력적인 회복을 보이기에 좀 수월치 않다라는 우려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금융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하락기에 항상 수익성이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보면 향후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기 가장 어려운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 은행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SOE 같은 정유화학 역시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도 감소하고 또 상품 가격, 제품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 실적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실제 가격과 목표 주가가 괴리도가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63,000원이지만 실제 주가는 4만 원대에 불과하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향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좀 더 탄력적인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목표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도가 큰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다음 기사에서도 좀 입증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시면 올해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낙폭이 큰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실적은 이렇게 이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 주가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군은 이 갭을 충분히 반등 국면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만회하기 유리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가 큰 종목, 즉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군 중심으로 실적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대장주들의 등락폭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그 2년 만에 80% 회복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는 무려 90%나 회복되면서 코스피 대비 10%포인트 초과 수익을 기록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려 230%나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거의 한 3배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군 중심으로는 향후 반등기에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 한 20%, 또 2분기에는 40%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올 초에 했던 전망치에 비해서 한 3% 정도만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1, 2분기에 한 10% 가까이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이 두 종목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에 저가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지난 주말에도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이 거의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하늘의 명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고요.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그런 진인사 대천명의 어떤 심정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시간에,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은 냉정하고 또 어떤 그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